안녕하십니까. iPSC-셀 멸종위기종 보존과 생식의 혁신이라는 주제로 마지막 발표를 맡게 된 발표자 이태용이라고 합니다. 목차는 이렇습니다. 먼저 저희가 어떤 이유로 이러한 주제를 고르게 됐는지 설명하기 위해서 참고한 논문을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과정에서 사용된 연구 방법과 그 기전에 대해 설명하고 이를 구현한 AI 결과물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를 통해 확장될 수 있는 주제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몇 가지 측면들을 알아보면서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저희는 2023년에 올라온 네이처의 논문을 참고했는데요. 이 논문은 수컷쥐의 체세포를 통해 생식세포를 만드는 연구가 주 내용입니다. 생명과학을 하신 분들이라면 정자나 난자와 같은 생식세포는 수정되어 체세포로 분화한다는 것을 아실 텐데요. 이 논문은 역분화 과정을 통해서 수컷 쥐의 체세포를 줄기세포로 되돌리고 생식세포 분열 과정을 거쳐 난자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논문의 내용을 보고 이런 호기심이 들었습니다. 이미 분화된 쥐의 세포를 되돌려서 생식세포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다른 생물에게도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물음을 말입니다. 이것은 체세포를 통해 iPSC-셀 즉 유도만능 줄기세포를 만들어내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저희가 흔히 아는 세포는 다 커서 변하지 않는 마치 어른의 상태로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사실 세포는 어른 세포로 자라게 되는 분화 스위치와 어린이로 돌아갈 수 있는 역분화 스위치가 둘 다 존재합니다. 다만 우리의 피부, 혈액 등의 세포는 어려지는 스위치가 꺼진 채로 평생을 살다 죽는다는 것이죠. 그렇게 특별한 마법을 부리지 않아도 어려지는 스위치를 켜주기만 한다면 세포는 스스로 젊어질 수 있습니다. 이를 활용해 수컷쥐의 체세포를 여러 인자들로 조작하여 어린이 세포인 줄기세포로 만들어내는 것이 이 실험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 이후에는 줄기세포가 분열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분열하지 못해 Y 염색체는 사라지고 X 염색체가 하나 추가된 세포를 선택적으로 골라냅니다. 마지막으로 수컷쥐에서 얻어진 XX 염색체를 가진 줄기세포를 생식세포로 분열시켜서 난자를 만들어냅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줄기세포로 세포의 시간을 되돌리는 iPSCS 제작 단계, 두 번째로는 XY 염색체를 가진 수컷의 세포가 XX 염색체를 갖도록 교정하는 단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들어진 체세포를 난자로 만들어내는 단계, 총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복합적 생물학적 기전을 시각화하고 최적화하기 위해서 각 단계별로 AI 결과물을 도출해 보았습니다. GPT와 제미나이를 사용해서 프롬프트를 작성하고 단순한 시험보다는 학습자가 능동적으로 배우기 위한 클러드 AI를 활용하여 학습자와 상호작용할 수 있는 AI 시뮬레이션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 시뮬레이션에는 리버신 처리와 같은 약물 반응이나 EPIRSG에서 PGCLC로 이행되는 세포 성숙 과정을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만든 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만든 AI 결과물인데요. 가장 먼저 수컷 유래 XY 배아줄기 세포를 배양해서 Y 염색체의 자발적 소실을 유도합니다. 이 단계의 핵심은 불필요한 Y 염색체가 제거된 XO 상태의 세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입니다. 쉬었다가 이는 남성 세포가 여성의 생식 세포로 변하기 위한 첫 번째 필수 관문입니다. 확보된 XO 세포에 리버신을 투입해서 가역적인 처리를 진행합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수컷 유래 XY 배아줄기 세포를 배양해서 Y 염색체의 자발적 소실을 유도합니다. 이 단계의 핵심은 불필요한 Y 염색체가 제거된 XO 상태의 세포를 만들어내는 것이고, 확보된 이러한 세포에 리버신을 투입해서 가역적인 처리를 진행합니다. 이 약물은 세포가 분열할 때 염색체를 정확히 나누어지도록 감시하는 체크 포인트를 잠시 무력화합니다.
의도적으로 비정상적인 분열을 유도해서 하나뿐인 X 염색체가 두 개로 복제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죠. X 염색체 복제와 체크포인트가 해제된 상태에서 세포는 X 염색체 복제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X 염색체가 분리되지 않고 한 곳으로 모이면서 결과적으로 XY였던 수컷 세포의 암컷의 획형이 XX로 물리적인 재구성을 완료하게 됩니다. 교정된 세포들은 형광 마커를 통해 정량적으로 확인됩니다. X 염색체가 두 개가 되어서 형광 신호가 강해진 세포만을 정밀하게 분리해내고 최종적으로는 획형 분석을 통해 유전적 결함이 없는 완벽한 XX 세포임을 검증합니다. 이 공정은 성염색체 질환을 극복하고 수컷의 유전 정보를 바탕으로 기능적인 난자를 만들어낼 수 있음을 보여주는 매우 건설적인 생명공학적 성과입니다. 다음 단계입니다. 자, 이제 XX로 교정된 줄기세포를 실제 생식세포로 유도하는 단계입니다. 시뮬레이션 화면을 함께 보시죠. 첫 번째 단계는 EPILC 분화입니다. 줄기세포에 액티빈 A와 같은 신호물질을 처리해서 본격적으로 생식세포가 될 준비를 마친 준비된 상태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이 단계는 조금 어려워서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클릭해 주시겠어요? 저희 AI 이렇게 결과를 만들었는데 밑에 이제 조그마한 네모 블록들을 누르면 각각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인자들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네, 다음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제 이 기술의 가능성을 더 넓혀보겠습니다. 만약 수컷만 남고 암컷이 모두 사라진 멸종 위기종이 있다면 어떨까요? 기존 방식대로라면 멸종을 피할 수 없겠지만 이 기술을 적용한다면 수컷의 세포를 난자로 만들어서 종을 보존할 수 있는 새로운 희망이 생깁니다. 나아가 인간에게도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유전적인 한계로 자녀를 갖기 어려운 동성 커플 등에도 생물학적 자손을 가질 수 있는 기술적 가능성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는 윤리적인 논의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될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 기술은 분명 혁신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컷의 그렇지만 해결해야 될 과제도 정말 많은데요. X 염색체가 재활성화 불완전하게 일어나거나 아니면 체외에서 생식세포의 미세 환경을 완벽하게 구현하기 어렵다는 점, 그리고 후성 유전학적 안정성 문제 등이 현재 이 기술의 병목 구간입니다. 저희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인공 난소 미세 환경 재구성 기술과 정교한 후성 유전학 리프로그래밍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 더 만들었는데요. 짜잔. 좋은 간 장벽 때문에 이 기술을 인간에게 적용할 때는 큰 병목 현상이 발생합니다. 생쥐는 염색체 재활성화가 안정적이라 난자로 분화하는 수용 능력이 좋지만 반면에 인간은 X 염색체를 잠재우는 유전자인 XIST 수치가 낮아지지 않아서 난자 전 단계인 프라이밍에서 멈추는 장벽이 매우 높습니다. 저희 조는 이 장벽을 넘기 위한 세 가지의 현실적 대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모든 유전자를 깨우기보다 생식의 필수적인 영역만 일시적으로 조절해 효율을 높이는 것이죠. 난소 환경의 경우 복잡한 난소 전체를 복제하기보다는 필수 성장 신호를 선별해서 제공해서 환경을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억지로 배양 시간을 단축해 세포에 무리를 주기보다 핵심 유전자 스위치만 안정적으로 조정하여 세포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네, 이 기술 굉장히 혁신적이죠. 수컷의 세포로 난자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은 멸종위기에 처한 동물의 종을 보존하는 데 결정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암컷 개체가 단 한 마리도 남지 않은 종이라고 할지라도 남은 수컷의 세포만 있다면 종의 대를 이을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기술의 가능성만큼이나 우리가 깊게 고민해야 할 사회적 논의점들도 존재합니다. 우선 생명윤리의 문제입니다. 남성과 남성 사이 생물학적 생식이 가능해진다는 것은 기존의 전통적인 가족 구조나 생식의 개념에 큰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인간에게 적용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유전자 조작이나 맞춤형 악의 문제 등 법적 윤리적 가이드라인이 아직은 미비한 상태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기술은 생명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인간의 도전 정신이 만들어낸 놀라운 결과물이지만 이 강력한 도구를 어떻게 안전하고 정의롭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 역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술은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